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여러분, 막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말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막말, 되는 대로 함부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마구 해대는 말을, 마구 던지는 말을 막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막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막말을 했을까요? 국장님, 누가 이렇게 막말을 했나요? 막말은 바로 북한이 했습니다. 늘 북한이 막말을 많이 하죠. 지난 2015년 7월 25일 날 네. 북한의 전국연합근로단체라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니까요. 네. 박근혜의 천하 못된 입이 다시는 놀려지지 못하게 아예 용접해 버려야 한다. 이게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이게 할 얘기입니까? 근데 그때 제1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에 수치심이 든다. 상대방 그랬구나. 국가 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네네, 그랬구나. 예, 이때는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안 좋을 안 때죠. 좋을 때, 불편했을 때인가 봐요. 근데 이제 4년 후 지난 그 광복절 74주년 기념식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이런 거 하지 말자. 또 2032년에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에는 광복 100주년에 평화와 통일로 하나가 된 나라. 좋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셨네요.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막말을 총동원해서 모욕을 했습니다. 자, 너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충격적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네. 경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렸다. 네. 망발을 늘어놨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그러니까 크게 하늘을 웃는다. 보고 크게 웃을. 삶은 소대가리. 네. 삶은 소대가리가 크게 웃을 노릇이다.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의문이다.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다. 네.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네네. 뭐 앞으로 조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 근데 너무 모욕적이네요. 이건 뭐 이걸 남의 나라 국가 원수한테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참 정말 제가 전에 깡패 나라라고 한 번 했죠. 네, 지난 시간에.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쌀도 주고 물품도 주고 이것저것 준 것도 더 많잖아요. 아니죠. 뭐 많지도 않죠. 예? 그래도 뭔가 줬는데 이렇게 욕만 먹고 주려고는 했는데 다 못 줬어요? 못 줬죠. 그때 이제 대북 제재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서 그럼 전혀 준 게 없어요? 뭐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주고 욕만 먹고 대접도 못 받고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가? 뭐 이런 분위기인가?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반응일까 했는데 뭐 준 게 없네요. 아니 준 게 없다고 그래도 저거는 너무나 심하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북한에서 막말로 막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그동안에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네. 북한은 원래 우리하고 쓰는 말이 달라. 이런 식으로 참아왔는데 왜 참아왔을까요? 그냥 대통령이다 청와대가 오로지 기승전 북한, 북바라기, 북한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러니까 이런 모욕을 뭐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 국가 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거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것 같다. 같다.
그럼 지금 북한이 저렇게 막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는 국민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기사를 봤어요. 무슨 쌀을 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호의를 굉장히 많이 베풀고 있고 이렇게 북바라기라고 네.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왜 이렇게까지 오히려 더 심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럴까요? 아, 그거는 뭐 원래 이 사람들이 네.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그렇게 해요. 아. 이때만 해도 이제 그 북미 대화나 이런 게 좀 뭐 잘 되고 우리나라 쪽에서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거 좀 풀고 네네. 해서 뭔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도움 주는 거 없이 무슨 이런 뭐 얘기를 하니까 공동 올림픽을 하자 뭐 이러니까 웃긴다 이런 웃긴다. 식의 반응이죠. 근데 그럼 약간 트럼프를 업고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요즘 아니 그거는 아니죠. 북미 대화 막 이런 걸 이제 하니까. 지금은 뭐 북미 대화가 네. 더 전에보다 더 이제 식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다면 더 이제 심한 막말을 하겠죠. 근데 황당한 거는 이렇게 그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 네. 즉 국민을 모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때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 지칭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다른 매체는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의 수위를 조절한 게 거다. 다행이다. 이게 다행이래요. 그러면 왜 노동신문을 비롯한 대내 매체에는 게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왜 여기다만 한 게 뭐 겁주기? 노동신문은 네. 당 기관지잖아요. 네. 그런 데서 하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한 거랑은 의미가 좀 이제 크게... 다른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진짜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건데 북한이라는 데가 사실 자기 맘대로 막 그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참 이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모욕에 대해서 이런 모욕에 대해서 다행이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 정말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 배수할 노릇입니다. 이런 게 바로 다행이란 말이 오히려 그렇다 이런 얘기신 거죠? 이 정도가 다행이라니까 이 정도 모욕한 거 정도를.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옛날에 그 김영철 배우, 네. 그 김영철 씨의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그 필자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북한으로부터 모욕감을 지금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나 대통령이 맨날 북한에 당하고만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기고만장해서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제발 좀 국민이 이런 모욕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똑같은 수준으로 보복이라도 하면 좀 속이 편하겠어요. 우리도 이제 무슨 다른 데 명의로 해서 북한 당국자가 뭐 어떻다. 뭐 살은 뭐 풍선처럼 쪄가지고 뭐 이런 식의 얘기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겠어요. 그러게요. 또 북한이 올해만 해도 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막 크게 뭐 이렇게 별 문제 없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별로 얘기가 없죠. 네, 별로 없죠. 뭐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더 이상 뭐 너무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 후에도 북남 대화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한미 연합 훈련은 뭔가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는 미국하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새로운 그 공군 그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훈련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런 뜻인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막말. 네. 아휴,
호의가 계속되면 정말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뭔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호의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로 하나가 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을지 참 좀 무거운 마음이 들면서 네. 우리 이번 칼럼은 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무엇을 하든지 다이어트 단어를 붙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뭔가 복싱 다이어트, 다이어트 요가 뭐 등등 그만큼 다이어트가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는 비만 때문일 텐데요. 이 비만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저도 오늘 국장인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럼 같이 Q&A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비만, 살 무조건 빼야 하나 이 칼럼. 네, 이거는 쓰셨죠? 이제 얼마 전에 쓴 겁니다. 10월 네. 28일 날 쓴 거고요. 세계 비만의 날이 있는 걸 모르시죠? 네, 이번에 네, 알았습니다. 10월 11일이 세계 비만의 날입니다. 네. 세계 비만 연맹이 지정한 날이죠. 그리고 비만은 이미 질병이다 이렇게 규정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근데 질병. 오래됐는데 이게 오래됐어도 이게 50년이 넘었다는 거는 잘 모르셨죠? 그렇게 오래됐어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1966년에 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21세기 신종 감염병이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네. 우리나라 고도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2030년도에는 현재의 2배인 9%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바도 있고요. 또 요번에 그 지난 27일 날, 10월 네. 27일 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게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남자의 비만 유병률,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래요. 네. 이게 42.8%로 역대 증가. 최고치다. 오. 남자는 1998년에 25.1%에서 42.8로 크게 증가했네요. 20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네. 돼버렸어요. 근데 여자는 비슷하네. 비슷해요. 네. 이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덜 쓴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다이어트나 이런 비만에 신경을 덜 쓴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오사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국가마다 이 비만 기준이 달라요. 네, 그걸 네, 오늘 한번 알려주시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선 비만이 아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 오니까 비만이 됐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그 비만 기준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너무 비만 기준이 세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약을 먹게 되고 네.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준도 미국같이 그 정도로 바꾸자. 근데 그 국내 의학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반대를 했는데 한국, 중국, 대만 같이 이렇게 좀 비슷한 네네. 나라의 연구 결과 합의한 이건 이제 합의한 겁니다. 과학적 기준이 BMI 25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BMI 25에서 30 사이에 만성 질환이 많아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해서 BMI. 이제 지금 계속 BMI 25 이상이 비만 축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포털에서 해봤어요. 네. 나 이제 포털 치면 나옵니다. BMI 치면은 네. 계산기가 딱 떠요. 이렇게 딱 거기 키, 체중, 신체 나이. 질량 지수. 네. 딱 넣었더니 저 보기에 뭐 비만처럼 보입니까? 저를 이렇게 보시기에 전혀 안 그래 보여요. 전혀 안 그래 네. 보이죠? 빨간색으로 과체중이 나왔어요. 과체중. 과체중? 네. 비만 전 단계.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하다고 그러면은 생각했는데. 우리 감독님은 그래서 이제 숫자를 체중을 조금씩 내려가면서 계속 넣었더니 체중 70을 하니까 정상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미국 가서는 정상이거든요. 여기서는 네. 과체중일지 몰라도. 그래서 체중 70까지 빼야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게 보면은 과연 정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의 기준이 이렇게 엄격해요? 왜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의사들이 정한 거예요. 왜 중국, 정하나? 대만 뭐 이런 데 의사들이 네. 모여가지고 우리의 식생활이나 뭐 어떤 그 민족적인 그런 신체적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25가 맞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참 뭐하지만 네. 뭐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말을 하면 참 건방진 얘기인데 옛날에 한번 이제 그 고혈압이 네. 140 이상이 이제 경계성 고혈압인데 130으로 내려왔어요. 네. 얼마 전에. 네.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그 자기네들을 위해서 일부러 강화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혹시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조금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저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한때 메르스가 유행을 네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감염의학 전공하는 박사님이 TV에 출연해서 옛날에 그 무슨 독감 때문에 네. 뭐 몇십만 명이 죽었다 스페인에서. 네. 그러면서 메르스 때문에 큰일 난다 이거. 엄청 겁을 줬어요. 네. 그랬는데 별로 돌아가신 분이 사실은 메르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뭐 암 때문에 암 말기 환자인데 이거 걸려서 죽었다든가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지. 사실은 순전히 메르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한 열 몇 명 정도?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 치료제로 타미플루가 있었습니다. 타미플루. 그때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 타미플루가 원래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되는 동 뭐 엄청 타미플루 많이 팔렸어요. 네네. 그래서 한때 타미플루가 WHO나 이런데 로비한 거 아니냐. 그 제약사가. 그랬구나. 네, 그랬던 설이 있었어요. 실제로 뭐 몇십만 명이 죽을 거랬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타미플루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제대학교의 서울 백병원 홍수민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 마른 사람이 비만보다 우울증 위험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러지? 다들 마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네. 내가 매우 말랐다고 느끼는 경우 우울증 걸릴 확률이 약 3배다. 그러니까 왜요? 어떻게 마른 보면, 거를 다 원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경이 예민하니까 마른 걸 수도 있잖아요. 신경이 예민하면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을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은 마른 사람보다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제가 의사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미 뭐 체형이나 식습관이 다 서구화돼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비만 지수도 조금 좀 바꾸는 건 어떨까? 완화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쓴 이유는 국민들이 요즘은 다 무슨 TV에 나오는 걸그룹 보고선 날씬해져야 된다. 뭐 우리 사나 씨도 뭐 저도 빼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저는 그쵸. 저도 빼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거봐. 뺄 데가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빼야 된다 그래요. 이 다이어트의 강박관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막 하지는 않는데 사실 네. 저는 살을 빼려고 뭐 여기 쓰셨는데 음식 조절과 운동이 필수인데 약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막 이렇게 네. 쓰셨잖아요. 근데 살을 빼려고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그래도 막 다이어트며 뭐며 막 얘기를 해도 네. 전 먹고 싶은 거는 다 먹거든요. 네. 그래서 삶에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안 먹고 빼는 사람들이 제일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물론 이미 살이 너무 쪄버렸어.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비만을 이제 퇴치해야죠. 그 이제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비만인 분들은 네네. 어떻게든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을 안 빼도 되는 그런 분들이 살을 빼겠다고 그냥 빼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죠. 살이 찔까 봐. 그치만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자꾸 이 강박관념을 갖다 보면은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행복 지수도 떨어지고 강제로 막 그 단식하고 막 뭐 안 먹고 이러다 보면 건강에도 더 안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 비만이다, 살이 쪄서 큰일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네. 웬만하면은 뭐 몸에 크게 무리가 없으면 뭐 의사가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릎 관절이 뭐 망가졌습니다, 뭐 고혈압이 왔습니다, 당뇨가 왔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면 마음 그냥 편하게 좀 마음 살자. 편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겠냐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으로 썼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고요. 북한의 막말과 살.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건 마음으로만 볼 수가 있어.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외모를 가꾸려다가 마음의 병이 들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